하루 만에 주가가 30%나 폭등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호재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 이게 기업의 진짜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위험한 착시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데지 컴바인 사태를 통해서 소수의 주식이 시장 전체를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그 이면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문제의 그날입니다. 며칠 동안 정말 아무 움직임도 없던 주가가 보이시죠?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과연 이 급등 뒤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었을까요? 자, 그럼 모든 사건이 시작된 2026년 2월 6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네, 2월 6일 코데지 컴바인의 주가가 무려 29.95%나 급등했습니다. 가격 제한폭,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한가에 도달한 거죠. 그것도 장이 열리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대북 테마라는 뉴스였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뉴스 하나가 한 회사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30%나 끌어올릴 만한 진짜 이유였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거죠. 그러자마자 시장은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남북 경협 수혜주로 딱 묶기 시작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도 그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매수세가 순식간에 집중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뉴스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하루 만에 30%나 끌어올릴 만한 재료였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짜 핵심, 품절주라는 구조적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이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품절주요? 말 그대로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즉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의 수가 극히 적은 종목을 의미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적은 돈으로 사려고만 해도 주가가 쉽게 급등하고 반대로 아주 작은 물량만 팔려고 내놔도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체 주식의 대부분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거나 매각이 제한되어 묶여 있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은 이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테마성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왜곡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품절주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위험, 바로 절벽 리스크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오르죠. 그런데 단 한 번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매도 물량조차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야말로 절벽처럼 수직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코데지 컴바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데자비처럼 우리는 과거에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바로 2016년의 유령입니다. 2016년 코데지 컴바인은 FTSE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를 타고 무려 551%나 폭등했습니다. 당시에 카카오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니 이건 정말 기현상이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 기업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수급 불균형이 만든 거품이었고 보호해수가 풀리자마자 주가는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2016년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료는 다르지만 주가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밀어올린 핵심 원인, 바로 낮은 유통 물량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과거의 끝이 폭락이었다면 이번에는 과연 다른 결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현상을 우리는 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도박으로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입니다. 코데지 컴바인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47배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종 패션 업계 평균이 보통 10배에서 12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거의 4배 이상 고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는 더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던 주식들의 평균적인 주가 흐름인데요.
여기 지정일인 데이 0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가 뚜렷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은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단기 과열 지정 이후의 평균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이건 결국 과열 지정이라는 게 사실상 주가의 고점 신호로 작용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이 투자 판단 매트릭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마와 상한가 때문에 모멘텀은 아주 높아 보이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부정적이고 펀더멘털은 취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험 수준은 각종 규제 리스크와 유동성 함정 때문에 극도로 높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코데지 컴바인의 급등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주식의 희소성이 만든 착시입니다. 본질적인 가치 상승이 아니라 수급 구조가 만들어낸 신기루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리고 곧 발표될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는 어쩌면 이 뜨거웠던 파티의 음악이 멈추기 전 마지막으로 울리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